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 1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5장의 적분의 응용 1절부터 간단하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가볍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199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시면요. 정적분에서 기본적인 내용 했듯이 어떤 일반적인 곡선 저렇게 fx를 둘러싸여 있는 x축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저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f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일 때는 큰 쪽 함수와 작은 함수가 있을 때 큰 함수의 적분에서 작은 함수의 적분을 빼면 되는데, 이렇게 둘 다 양일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양음이 겹쳐 있거나 혹은 둘 다 음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걔네들 양음하고 상관없이 얘네들을 다 이렇게 C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넓이를 빼면 돼서, 결론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 위에 있는 함수 F 함수에서 밑에 있는 G 함수를 빼서, 즉 각각을 매번 F 함수를 빼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G 함수를 적분해서 이렇게 빼는 걸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서 얘네를 한꺼번에 묶어서 A에서부터 B까지 F 함수, G 함수 뺀 거를 한꺼번에 적분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제 1번 그 원리로 이 2차 곡선과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 그럼 그림 이렇게 둘 다 포물선하고 마이너스 x라는 직선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그림이 쉬워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교점들을 찾으셔야 되죠. 교점들 찾아야 되는데 x축으로 지금 적분할 거면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야 되니까 두 직선과 곡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x로 나오게 해서 교점을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교점을 찾은 다음에 함수값 y값이 큰 쪽이 2차 포물선이었으니까 2차 직선 포물선에서 그 y값이 작은 1차 직선을 뺀 것을 적분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식으로 대입해서 한번 계산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처럼 y는 fx에 익숙한데 곡선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x는 fy처럼 저렇게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곡선으로 표현하는 식이 편할 수가 있어요. 얘 입장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일 때는 변하는 y마다의 x는 fy로 적분한다고 했다면, 얘도 곡선이 두 개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x, 즉 가로 길이가 길은 x쪽인 fy에서 짧은 쪽인 gy를 빼서, 아까 이 원리를 지금은 x쪽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fy에서 gy를 빼서 이번에는 y변수 적분이죠. 물론 구간이 걔가 A, B일 수도 있고 C, D일 수도 있고 이렇게 C에서 D까지 적분해주면 된다. 이런 계산법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제 2번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이 2차 포물선, 이런 포물선이죠.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주어졌고 걔네 둘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해라. 일단 각각의 그림 지금처럼 그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둘러싸인 상황을 분석하려면 만나는 점들 확인해서, 만나는 점을 확인하는데 아까하고 다르게 지금은 그림을 보니까 x축으로 적분하려면 여러 개로 분할을 해야 되므로 이 경우는 관점을 y 시점으로 적분을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교점을 굳이 x로 찾는 것보다 교점을 y점으로 찾아서 그 y교점의 구간에 대한 그 변하는 y마다 적분은 x가 큰 쪽, 즉 가로가 큰 쪽 x가 직선이고요. 지금 가로 그 x가 작은 쪽이 요 곡선이므로 일명 이쪽 큰 x를 가로를 x2라고 하고 작은 쪽을 x1이라고 하면 큰 x인 x2에서
가로 x 입장에서 작은 x1을 뺀 거를 이 구간 마이너스에서 4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을 다 뭐로 바꿔야 돼요? 얘를 x는 입장으로 더 바꿔서 쟤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작은 쪽이 지금 x1이고 얘가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서 y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둘러싸인 것도 x축일 수도 있지만 y축이다. 그 기준은 이렇게 영역을 x를 고집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개로 분할될 때는 보는 관점을 x로 y로 돌려서 적분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누면 영역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러 개로 나눠야 돼서 답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좀 계산이 불편하니까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돌려서 계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매개방정식으로 표시된 영역에서의 적분. 지금까지는 x는 뭐 y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y는 fx 혹은 뭐 x는 gy 이런 함수에 대한 적분을 했다면 여기는 뭐에 대한 적분을 할 거냐면 x는 ft, y는 gt 그래서 공동 매개 변수 t로 표현됐을 때 이 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는 방법이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함수 지금 매개방정식 입장으로 봤을 때 기존의 양함수를 또 f라고 표현하면 혼돈이 되니까 교과서처럼 대문자 fx라고 표현합시다. 얘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구간을 보편적인 구간 a에서 b까지라고 하고요. 얘를 지금 뭘로 바꿔서 생각하고 싶으냐면 매개방정식 그래서 공동변수 t로 x와 y를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있는 t변수로 환산됐을 때 이 구간은 쟤처럼 뭔가 t에 맞는 알파와 베타 구간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양함수적인 관점에서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보통 그 y를 x로 적분했어요. 그래야 걔가 넓이가 나왔었죠. 저기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한 내용들이죠. 심지어 두 개까지 했었는데요.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 얘를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는 얘가 지금 뭐였냐면 y였어요. 우리는 y를 x로 적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 y에 해당하는 gt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dx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재 상태 함수 상태 표현인 이 상태에서의 dx는 f't의 tt예요. 그럼 여기다 dx 자리에 똑같이 f't의 tt로 하면 이 매개방정식 상태에서의 적분이다. 그래서 얘를 그냥 뜻도 공식을 외워서 매개방정식은 gt에다가 f't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관계에서 한 번만 이해하고 오시면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예제 3번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고서 x를 꼭 매개방정식이라서 공동변수가 t일 필요는 없죠. 세타일 수도 있죠. 이렇게 세타를 주고서 세타 영역을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주었어요. 저거 여러분 이미 많이 아는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사이클로드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돌렸을 때 사이클로드의 넓이. 그러면 여기 있는 x, y는 각각 이렇게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 풀이 보시면 여기 있는 아까 말한 y 자리에는 지금 x가 조금 전에 조금 전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x가 r로 줬죠. 아래 세타 변수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y는 아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물론 구간은 이제 0에서 2파이까지고요. 얘네들의 지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y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y는 r에 1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죠. 일명 gt에 해당하는 것. 여기서는 g 세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x 파트는 여기에서 매개 변수 입장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f 프라임 세타의 d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미분 안 해놨네요. 내가 이거 미분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똑같이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r에 1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f 프라임 세타의 d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즉 이 부분을 여기다 써서 곱하기 r에 1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써주면, 물론 이제 구간을 환산하니까 여기 구간은 2파이가 되죠.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로 줬으니까. 그래서 얘를 매개방정기식 입장에서 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을, 처음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여기 있는 r은 상수죠. 상수 r제곱 앞으로 빼주고 나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적분해야 되고, 요 다음부터는 여기 좀 계산이 있으니까 여기 풀이를 한번 같이 보면 처음식 유도되는 적용되는 어떤 과정만 한번 확인 설명을 했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제곱을 적분할 때는 그대로 적분을 못하니까 일단 제곱들을 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적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테고, 이 제곱은 반각 공식을 써서 2차를 1차로 내려서 적분하게끔 식을 다듬죠. 그래서 상수들 정리하고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해서 사인 2세타로 빼주면, 여기에다가 0일 때는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니까 2파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2파이는 얘도 다 0 돼서 요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2파이 대입해서 서로 약분하니까 3파이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드의 넓이까지 매개방정식을 적용한 어떠한 적분법, 얘가 지금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그 환산된 구간에 맞춰서 적분하는 방법까지 계산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206페이지 그래도 원래 뭐 강의 계획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시간 t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를 갖다가 그때는 거기에서는 그걸 ft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st라고 했었나요? 위치를 st라고 했을 때 st 입장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다 해서 그 위치 함수 기준으로 뭔가 속도와 가속도를 분석을 했다면, 얘는 지금 속도 기준이에요. 뭔가 속도 함수를 ft로 줬을 때 걔의 변위, 즉 현재의 위치를 찾는 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st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속도 함수가 준 상태에서 걔의 위치를 찾으려면 거꾸로 얘 미분해서 이쪽으로 갔다면 이쪽 미분한 결과에서 원래의 st를 찾으려면 어제 되겠지만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기능이라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 함수, 여기서는 지금 속도 함수를 ft라고 줬죠. 그 속도 함수 ft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온다. 그럼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변위는 그냥 속도만 적분하면 되는데, 이 토탈 이동 거리, 제가 속도를 하다 보면 방향 벡터가 들어가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앞으로 전진, 후진 뭐 이런 걸 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빼다 보니까 토탈 이동 거리를 요구했을 때는 그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운행 거리가 된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서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입체의 부피, 단면적에 의한 입체의 부피로 먼저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체를
3번의 1번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부피를 구하는데 얘네들을 단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쟤를 x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축으로 잡고서 분할을 했어요. 물론 그 간격 보시면 대충 느끼시겠지만 정적분의 정의처럼 불규칙하게 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는데 그 분할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리얼 부피는 못 구할 것이므로 개의 근사 부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파란색 한 조각만 이쪽으로 클로즈업 하면서 이렇게 비스듬한 거를 갖다가 반드시 직선으로 잘랐는데요. 그 자르는 과정은 여기 안에 있는 랜덤한 샘플된 표본된 xi 바라는 점에서의 그 단면을 그 구간 전체에 평행이동이라도 시킨 것처럼 그래서 기둥화 시켰죠. 저 리얼 공면이 있는 저 입체를 그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 기둥이 돼 버렸죠. 그러면 저 리얼 부피하고 약간 오차가 있는 상태의 부피일 건데 얘네들 나머지 조각도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근사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부피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우리는 사각 기둥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걔로 구한 다음 그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 분할한 간격이 0이 되게끔. 그럼 얘가 0이 되게끔 한다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P벡터 매저놈이 0으로 가는데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결론은 그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기둥이 아니라 저 기둥 자체가 간격이 0이 되면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얇아져서 오차가 없는 상태의 부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전체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샘플된 xi 바라는 점에서의 그때의 단면식을 뭔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와 요 간격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걔를 곱하면 리얼 부피가 아니라 이 근사 부피 하나의 부피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피들, 근사 부피들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n개를 다 더해주면 실제 이 부피의 근사 부피 상태인데 걔네들을 정교하게 원래 그 곡선 저 곡면처럼 다 처리된 부피로 가려면 P벡터 매저놈, 즉 이 간격이 0 혹은 분할 개수를 얘 개수를 무수히 많게 했을 때 이 극한값으로 가면 얘 부피가 리얼 부피로 갈 것이다가 전체 아이디어죠. 물론 리얼 부피로 가려면 극한값이 존재할 때가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식으로 스케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난번 정적분 정의를 굳이 고등학교 배운 듯한데 지겹게 구분구조법까지 다 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데 정적분 정의 강의하려고 구분구조법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구분구조법까지 끌고 와서 한 이유. 거기에서 우리는 얘 기억나십니까? fxi 바가 델타 xi일 때 그때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fx의 dx다. 물론 주어진 구간 a, b다. 물론 나머지 조건 이렇게 시그마부터 똑같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x. 결국 ax는 뭐였냐면 x점에서의 단면 넓이였고 결론은 그 단면을 그냥 적분하면 이 식을 보자마자 지금 분석을 했지만 분석하지 않고 아 얘는 AX의 적분이구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적분의 정의가 AX를 적분하면 결론은 이 부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부피를 입체의 최적을 단면적으로 부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적으로 적분하면 된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결론이 나와 있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파트를 그래서 정리한 거. 쉽게 단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사실은 이런 그림 정도도 좀 쉬워요. 루트 x 예제 1번 보시면 x축 x는 4로 둘러싸인 얘를 이렇게 x축으로 회전시켰다고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 이 부피를 구하라. 그럼 그때의 단면적은 뭐가 되냐면 원이죠. 그럼 그 원을 갖다가 적분하면 되는데 그 원은 그러니까 변하는 x마다의 원은 뭐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되냐면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원의 반지름은 그 점에서의 f 함수값 즉 여기에서 단면적에서 이쪽으로 쓸까요?
여기에서 반지름 이게 r이죠. 이 r이 결국은 y 값이 r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y의 제곱. 근데 그 y가 지금 루트 x니까 루트 x의 제곱 파이. 얘가 단면적식이 되겠고 단면적식만 구해지면 그 식을 요구하는 x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 단면적으로 구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2번 예제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예제가 그 밑에 있죠. 2번 예제, 그 다음 예제가 y는 x세제곱과 y축과 y는 3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y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 완성된 입체는 얘가 될 거고 얘 최적을 구하는데 지금 단면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럼 단면적은 누가 봐도 원이 나와요. 변하는 y포인트마다의 원. 그럼 원의 넓이, 그 변하는 y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는 원인데 반지름이 필요하죠. 이때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x인데 저 식에서 x로 안 주어졌다가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이 y는 x의 세제곱식을 x 관점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x는 y의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니까 단면, 변하는 y포인트에서의 단면적식은 얘가 될 것이고 이 단면적식을 변하는 변수 y는 0에서 3까지 적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11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돌리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포물선 x제곱과 y는 x제곱과 y제곱은 8x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에 관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얘네들 두 개의 포물선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 그려서 만나는 쪽, 특히 y제곱은 8x 쪽은 플러스 루트 8x가 만나서 마이너스 쪽은 생략해서 그림을 안 그려놨죠. 그럼 어쨌든 얘네들 둘을 이렇게 x축으로 돌리면 그때 생기는 입체 완성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단면 위주로 그려놨어요. 발생하는 단면. 근데 이제 완성된 입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제 그림이 잘 떠오르시는 분도 있지만 완성된 입체가 잘 안 떠오르실 때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동시에 두 개를 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처음 더 큰 바깥쪽, 즉 정해진 x쪽에서 반지름이 더 큰 쪽, 얘가 R2라고 한다면 R2 반지름을 갖는 단면을 그러니까 저걸 반지름으로 해서 생기는 원 단면 쪽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작은 쪽 요거를 R1이라고 하면 작은 쪽 반지름을 가져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그 원의 반지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같이 겹쳐서 동시에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그럼 요 R2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이쪽 곡선이었어요. 그거의 Y값. 그래서 얘를 Y2라고 합시다. 함수값 더 큰 쪽을. 그 다음에 작은 쪽 반지름을 갖는 요 곡선의 얘. 저거 요게 R1에 해당하는 거니까 작은 쪽 반지름 R1이라고 하면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즉 Y2를 반지름으로 해서 생기는 이 원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Y1을 반지름으로 해서 생기는 원의 넓이를 뺀 다음 각각을 얘를 갖다가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낮게 적분을 이렇게 X에 대해서 해도 되지만 아까 처음 원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한다고 틀리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y2의 제곱 마이너스 y1 즉 반지름 큰 r2, r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 상수도 바로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y2 제곱 마이너스 y1이 제곱으로 빼서 한꺼번에 접근해주면 된다가 돼서 여기서 결과식이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이 과정이. 그래서 요 y2 이쪽 이거를 제곱한 8x
요걸 제곱하면 제곱의 제곱이라서 4제곱. 그래서 이 적분 계산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예제 4번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4번. 그래서 지금 단면도 지금 y2, y1이라고 했지만 요 부분이 지금 조금 큰 쪽 단면을 A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작은 쪽 단면을 빼서 적분할 때 낮게 하지 말고 얘처럼 A2에서 아예 A1을 빼서 이렇게 한꺼번에 적분하는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풀으라는 얘기고요. 예제 4번은 지울까요? 저 포물선 잘 알고 있는 포물선을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대해서 즉 파란색 영역이죠. 이 영역을 직선 X는 3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체력을 구하여라 해놓고 문제를 2개 줬어요. 하나는 X는 3, 저 포물선에 대해서 그 밑에 문제는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X는 3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X는 3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회전했을 때 단면으로 지금 계속 접근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그랬지만 2개가 동시에 힘들면 반지름이 크게 생기는 거 먼저 생각하면 이쪽 곡선을 돌리면 밖에 큰 원이 생겨서 이쪽이 반지름이 큰 R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을 이렇게 안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작은 반지름 R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림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드실 때는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R2 부분을 먼저, R1을 먼저. 그러면 R2를 반지름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R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반지름 R1을 돌렸을 때의 단면은 R1의 제곱일 것인데, 얘 단면들을 적분한 거에서 이쪽 단면들을 적분한 거를 전체를 빼면 요구하는 얘가 되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빼서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얘를 y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거죠. 단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큰 스케치는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그럼 여기서 R1과 R2를 찾아야 돼요. R1, R2는 요 2차 포물선의 양쪽 곡선으로서 얘를 x는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 R2 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루트 4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얘는 루트 4 마이너스 y. 그럼 R2라고 하는 저 R2는 3을 기준으로 이 곡선까지의 차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y.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y가 될 것이고요. R1이라고 하는 건 3에서부터 이쪽 곡선인 루트 4 마이너스 y를 빼다 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단면으로 했을 때의 넓이에서 이걸 단면으로 했을 때의 넓이를 뺄 거고, 그러면 변하는 y 구간은 누가 봐도 절편이 0에서부터 4까지니까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얘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상수 파이 붙여서 0에서부터 4까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 제곱을 하려니까 이렇게 펼쳐놓으면 말은 간단하게 한다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넣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크게 보면 두 식이 같은 유형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곱을 하면 3제곱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이쪽 제곱도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남는 건 가운데 있는
3이 6 루트 4 마이너스 y와 여기서도 마이너스인데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6 루트 6의 루트 4 마이너스이니까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10좀 시원하니까 앞에 거 지울까요? 그러다 보니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이거 적분. 이렇게 저긴 저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2파이로 빼고 0에서부터 4까지 루트 4 마이너스 y의 dy. 요 정도 계산은 이제 요거 굳이, 물론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서는 저것도 치환을 했지만 치환을 하셔도 되고, 계산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마무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잡는 거, 이거 잡는 거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잡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면을 회전축을 y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 축으로 바꿨을 때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그때 생기는 발생하는 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조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교과서 보시면 단면 중에 반지름이 큰 쪽이 얘고요. 이걸 돌렸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이고요. 작은 쪽의 그 반지름은 요쪽 직선입니다. 얘를 돌렸을 때 생기는 그때의 반지름, 얘가 더 작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돌렸을 때 큰 원에 대한 반지름 단면은 이게 지금 큰 원에 대한 반지름 R2가 되겠고요. 이쪽이 R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R2라고 하는 건 그 변하는 x점에서의 y값으로 얘가 R2가 되겠고요. R1이라고 하는 건 x축에서 회전축인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즉 0 마이너스 3이니까 누가 봐도 이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아까 축을 y는 3이다 보니까 y 변수에 대한 적분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회전축이 그 y는 3이다 보니까, 즉 x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x 변수로 접근해서 이쪽 얘를 큰 반지름으로 하는 단면에서 얘를 작은 원의 그 반지름 회전 단면을 뺀 거 접근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면 풀으라고 하니까 풀었지만요. 얘는 그나마 참고하는데 얘는 얼떨결에 선생님이 계산 줄이니까 이렇게 줄였다지만 조금 불편한 듯, 그림도 낯선 듯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중에서 연습 문제를 하나 지금 좀 추가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로 넘어가서 113페이지 멤피스의 피라미드의 밑면은 180이고 그럼 180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00인 이 피라미드의 최적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요 가운데 점을 원점으로 해서 가로축을 x축, 높이를 y축이라고 해서 변하는 점마다의 단면이 사각형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쪽에서 y로 잡아도 되지만 지상의 높이를 그냥 변수 x로 잡은 거예요. 축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 단면적은 우리가 이 b를 이용해서 100대 100-x는 이쪽 180대 이때의 반지름은 한 변의 길이는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b를 이용해서 이 한 변 변하는 x 포인트마다의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a식을 찾았고요. 그러면 단면은 아까는 회전체다 보니까 다 반지름이 있는 원이었다면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k 제곱. 그러면 걔를
A가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00까지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제곱 풀어서 숫자가 커서 그렇지 적분하시면 적분 숫자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불편한 상수들도 있지만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약 1080톤 어마어마하죠. 저 최저 그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는데 그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 시대의 왕은 죽어서 이렇게 그 한 줌의 흙의 그 어떤 결과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돌이든 흙이었던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렇게 추앙을 했던 그런 거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멤피스의 피라미드가. 그래서 어쨌든 예제 5번 저렇게 접근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보겠고요. 예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6번 y는 sin x 구간을 좀 잘랐습니다. 0에서 파이까지로 그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이걸 밑면으로 하는 어떤 입체가 있는데 그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입체의 최적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단면이 아까 앞에서 얼떨결에 다 원만 했어요. 원 하나짜리, 두 개짜리 x축, y축, 또 심지어 그게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격원 상태의 x축, y축만 하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 다 원만 생기나 봐 생각할까 봐 아까 멤피스의 피라미드처럼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는데 아까 사각형은 좀 쉬웠어요. 사실은 삼연체 그렇게까지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적분에 적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런 단면이 삼각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도형 그림은 그려놨는데 사실 머릿속에 잘 입체가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계산만 먼저 접근을 하면 단면이 어쨌든 삼각형이니까 단면의 식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단면의 식은 한 변의 길이가 sin x인 정삼각형이니까 여러분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런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 공식에 적용을 해서 사이값 지금 60도니까 sin 3분의 파이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적분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sin 제곱을 앞에서 냈듯이 1차로 만들기 위해서 반값 공식 써서 적분 계산하면 답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단면이 꼭 원만 있는 게 아니라 5번 문제처럼 사각형이나 삼각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 기억에 사각형으로 했었는데 계속 또 사각형만 그려놓으니까 원하고 사각형만 있어 해서 이제 좀 삼각형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그림이 잘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사각형 버전의 그림 하나 제가 참고로 그림을 하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까 그거를 그렇게 음향 조절을 했다고 해도 삼각형으로 단면을 했을 때 잘 감이 없을까봐 일반적으로 사각형일 때 그 단면이 사각형일 때 이런데 우리가 저걸 식으로만 보면 아까 그 문제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수학과는 사인 하나 가지고 삼각형이 저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런도 실생활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저런 거 갖다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도 이런 도형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조금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미식 축구 할 때 그 축구공 모양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고요. 제 눈에는 약간 유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풀 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사인을 갖다 정삼각형을 만들었네. 그림도 저런 입체 그림도 안 되네. 이렇게 머릿속에 잘 감이 안 떠오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사각형 버전 하나 그림을 추가했고요. 그 절에서 연습 문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예제 연습 문제 13번이요. 13번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여기가 작은 반지름 R, 큰 반지름 대문자 R. 그래서 토러스 지난번에서도 제가 앞에서 한번 좀 설명했었는데
일명 도너스 모형 또는 뭐 원한체라고 하는 요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적분식을 구하라. 2번까지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1번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원한체의 최적은요. 최적은 요 식을 내가 가로축을 요거를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를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면 요 단면식을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요 원의 중심이 0,r,0이죠. 그래서 x-r의 제곱에 y 제곱. 그런데 그 중심의 반지름이 다시 소문자 r인 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원을 y축으로 회전했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y축으로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쪽 y축 기준에서 반지름이 바깥쪽 얘를 돌렸을 때 어떤 단면, 그러면 그쪽의 단면을 x2 기름 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돌아갔던 이쪽의 반지름, 작은 쪽 반지름, 일명 R1에 해당하는 걸 x1이라고 한다면 이 작은 원의 방정식을 x식으로 표현해서 바깥쪽 큰 쪽 x2와 작은 쪽 x1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x는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r이 되겠죠. 얘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쪽 x2는 루트를 빼먹었네요. r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고 인사이드에서 돌았던 작은 쪽 x1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큰 스케치를 했지만 얘를 돌렸을 때의 반지름을 갖는 그 원 단면에서 얘를 반지름으로 갖는 그 원의 단면을 뺄 거예요. 그래서 파이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옮겨서 쓰겠습니다. 파이 x2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x1의 제곱을 적분할 거고요. 구간은 여기에서 이게 소문자 마이너스 r에서 플러스 r까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y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파이 정도는 상수를 앞으로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큰 쪽, 그 다음에 작은 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 또 그냥이 아니라 그거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얼핏 식으로만 봤을 때 느껴지는 체감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계산은 아까처럼 이거 제곱하려고 보니 두 식의 상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 빠지고 이쪽 제곱에 이쪽 제곱 빠지니까 가운데 항인 이 r에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그게 남는데 똑같은 항이 동류항이 남는데 그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로 빠져서 나오니까 플러스 2r로 나와요. 그럼 똑같은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로 빼주시면 되겠죠. 즉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파이에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dy가 되겠죠. 그럼 조금 상수들 이거 대문자 r도 여기서 정해진 문자 상수니까 상수들을 좀 앞으로 빼줄게요. 빼고 남는 게 요만큼이에요. 이 적분해야 돼요. 문제는 되게 간결해졌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적분을 지금 교과과정상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얘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제 적분 계산으로 풀려면 삼각치환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삼각지안 그 뒷절에 나오는 거 다 끌고 와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긴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그렇게 삼각지원까지 가지 않고도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 단면이 반지름이 r인 원이죠. 그 원을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접근하는 건데 그거의 반쪽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은 반지름이 r인 원의 반원의 넓이니까 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r은. 그러면 파이 r 제곱을 2분의 1 한 거잖아요. 요만큼은. 그래서 우린 여기서 굳이 좀 너무 복잡하게 삼각치안을 가지 않고 원의 넓이로 그냥 바로 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에 파이 제곱이죠. r에 r 제곱.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 토러스, 도너스 모양의 원한체의 최적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걸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특히 마지막 문제 얘 뒤에서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 풀다 보니까 이 최적을 구하는데 꼭 저렇게 불편하게 그나마 얘가 원이었으니 이렇게 뺐지만 얘가 원이 아니라 더 불편한 도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다양한 도형들 많이 해봤잖아요. 걔네들을 돌렸으면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꼭 우리가 최적을 구할 때는 회전체 혹은 단면적으로밖에 최적을 구할 수 없을 것이냐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하자.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에서는 최적을 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